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도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띵동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16년간 서울 수도권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꼬마 아파트에 관한 깨알 핵심 정보 총망라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금수저, 흑수저를 이야기하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가 없으면 이미 출발점이 다르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졌는데요. 치솟는 물가, 미친 전셋값에 자녀 교육과 노후 대책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월급쟁이들,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현재를 즐기겠다는 젊은이들, 쇼클은 이들에게 그래도 집을 마련할 것을 권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포기했는데 대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걸까? 여기에 쇼클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쇼클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청기누설, 발행은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쇼클이 말하는 꼬마 아파트는 부동산 재테크의 황금 열쇠나 다름이 없습니다. 꼬마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소형 아파트로 중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동안 어느새 자신이 꿈에 그리던 집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평수의 새 아파트에만 눈높이를 맞추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쇼클은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즉 집을 사려면 무엇보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죠. 먼저 자신이 살 집을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집을 살 것인지, 그 집을 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산 후에는 어떻게 꾸밀 것인지 등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시각화할 것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시각화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머릿속에 든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림으로 그릴 때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빠르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제야의 투자 고수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서울 수도권 전역을 누비며 실전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역작입니다. 자, 1장에서는 내 집을 꼭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인 만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부동산 투자의 종잣돈이 될 꼬마 아파트를 사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실제 꼬마 아파트로 시작하여 점차 평수를 늘려가는 사례를 소개하며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황금 법칙 3가지를 짚어줍니다. 3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교통의 핵심은 전철 2호선과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이 둘을 연결하여 저자가 새롭게 만든 도넛 공식을 이용한 투자 지역 발견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4장은 서울 수도권의 주요 입지와 저자가 16년 현장 경험을 토대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꼬마 아파트 지역 12곳을 시세와 함께 소개합니다. 이 12곳은 지금 당장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초체력 2가지와 마인드맵, 시세 지도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6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4가지를 사례와 함께 소개하며 대처 방법을 다룹니다. 이 장을 통해 쇼콜 저자만의 전매 특허라고 할 자금 계획표, 모아모아 프로젝트, 아이스 브레이킹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집을 보러 다닐 때 알아야 하는 사항들, 즉 아파트 면적과 구조를 확인하는 법과 함께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리스트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의 방법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장은 내 집 마련 궁금증에 대한 답변 모음으로 이 장을 통해 사람들이 꼬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관한 현실적인 답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내 집.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 말은 빌 게이츠가 했다. 나는 빌 게이츠가 아니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그와 같았다.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내 집 마련은 젊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어떡하나요? 내 경험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집값은 2번 크게 하락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몇 년간은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염없이 하락했다. 그런데 그렇게 집값이 싸졌을 때 집 없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했을까?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몇 년 후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몇 년 후 가격 하락을 만회하려는 듯 집값은 급격하게 상승하며 재가격으로 돌아왔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 후에는 반드시 상승이 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눈과 귀를 피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온전한 우리 소유의 집 말이다. 꼭 넓은 집일 필요도 없다. 부피를 넓히기보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요즘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을 스치듯 안녕이라 부른다. 그게 다 카드값 때문이다. 소비의 세상에서 카드 하나면 못 살 것이 없다. 인터넷 세상이니 신용카드 한 장이면 해외 물건까지 사들일 수 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과 친하게 지내다가는 마이너스 인생을 가기 십상이다. 당장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방법도 있다. 그것도 당신이 아주 잘 아는 방법이다. 지금 사용하는 물건을 아껴 쓰라고요? 그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부터 하는 것이다. 예전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가 있었다. 돈을 너무 막 써서 문제야 문제. 그래서 나는 월급 일부를 먼저 저축하라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어이없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쓸 돈이 없어. 설마 당신도 저축하면 쓸 돈이 없을까봐 걱정돼서 저축을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평생 돈을 모을 수 없다. 저축은 돈을 쓰지 않게 하려는 하나의 방패이다. 돈을 모을 마음이 있다면 자유적금보다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넣는 정기적금을 추천한다. 수중에 돈이 없어야 마음을 다잡고 쇼핑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든 후 그것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사야 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 게다가 사용 가치까지 있다며 금상첨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황금 법칙 3가지. 저축하고 매수하고 갈아타라. 배는 항구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거친 바다로 나가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하는 데 있다. 태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나 배가 좌초될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하고 힘든 항해일지라도 인생의 항해는 계속되어야 한다. 도전하는 자만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크고 좋은 집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는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계획도 없으면서 언젠가 내 집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산다. 말 그대로 환상이다.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적금 붓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당첨만 되면 내 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도 내 집 마련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당첨만 되면 집 없는 서러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심리와 다를 바가 없다. 노력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 아무리 작은 행운이라도 내가 노력한 대가다. 겸손한 노력은 내 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를 행운이라 생각한다.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양 손사래를 친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그렇게 좋은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들의 신발을 보라. 굽이 다 닳고 여기저기 긁혀 있을 것이다. 신발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준다. 주변에서 자기 힘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땀 흘려 전략하고 모은 돈으로 발품을 팔아 집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나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난 금수저를 빼고는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것밖에 없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꿈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이다. 처음엔 작은 식물을 작은 화분에 심는다. 그리고 자라는 정도에 따라 분갈이를 해준다. 중간에 너무 큰 화분으로 갈아줄 필요도 없다. 분갈이의 포인트는 그 식물에 맞는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무조건 크고 좋은 집보다 꼬마 아파트를 디딤돌 삼아 조금씩 집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넓은 집에서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쩌면 부모님과 사는 집도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와 가전제품도 다 당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 돈으로 다 산 것이라면 전부 당신 것이라고 당당히 말해도 된다. 하지만 당신이 번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부모님께 잠시 빌린 것일 뿐이다. 부모님 집을 당신 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에게 알맞은 당신의 집을 꿈꿔야 한다. 내 집 마련에도 순서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소유의 집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에서 제시하는 3단계를 하나씩 습득하기 바란다.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첫째, 저축하라. 수입 중 일부를 먼저 떼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축부터 먼저 해야 한다. 저축은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금액은 상관없다.
자기 능력에 맞게 일정 기간 꾸준히 모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목돈을 많이 모을수록 좋은 집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더 넓어진다. 저축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기반으로 나머지 돈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전셋집이 아닌 자기 집으로 시작하라. 어렵게 모은 목돈을 전셋집 구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목돈을 전세금으로 2년간 묶어놓으면 안 된다. 전세금이 아무 변화 없이 2년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2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전세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처음 전세를 얻는 이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착각한다. 마트에 갈 때마다 느끼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 종잣돈을 그냥 자게 놔둬서는 안 된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놔두고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꼬마 아파트에서 시작하라. 꼬마 아파트는 다음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준다. 그렇다면 언제 꼬마 아파트를 갈아타야 할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당신의 집은 황금성이 좋은가? 황금성이 좋다는 말은 부동산 하락기가 와도 가격을 조금만 낮춰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린다는 뜻이다. 인테리어가 좋은 집보다 잘 팔리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부동산 재테크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야 한다. 자금이 넉넉하거나 평생 한 집에서 살 사람이라면 자신의 취향을 따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금이 한정된 경우 좋은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꼬마 아파트에서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씩 넓혀나가야 한다. 도넛 공식, 전철 2호선과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다음으로 중요하게 잡을 기준이 전철 2호선이다. 서울 안에서 서울 곳곳을 순환하는 전철 노선은 2호선밖에 없다. 게다가 전철 2호선은 서울 중요 업무지구인 강남역과 시청역을 직접 지나간다. 여의도 지역도 당산역, 영등포 구청역에서 환승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전철 2호선을 기준으로 접근성을 판단하면 된다. 서울을 전철 2호선 기준으로 안쪽은 서울 중심이고 바깥쪽은 서울 외곽이라 생각하면 간단하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전철 2호선을 서울 수도권 지도에 표시를 하면 두 개의 타원이 생긴다. 꼭 도넛 모양이다. 동그란 도넛의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지역은 중요 지역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면 도넛 바깥쪽은 어떨까? 중심에서 너무 먼 지역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내 집을 선택할 때 제외하는 것이 좋다. 실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도넛 부분만 보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만의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된다. 초보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첫째, 조급함은 100년 행운도 도망치게 한다. 내 집 마련은 큰 자금이 들어가고 한번 결정하면 최소 몇 년은 바꾸기 힘들다. 따라서 그 중요성만큼 사전 준비와 현장 발품, 비교 평가를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막상 어디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을 살 때는 최소 2-3달 이상의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한다. 주말마다 보러 다니거나 시간이 안 날 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집을 보러 다녀야 한다. 현장 조사를 많이 다녔다고 해도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살 집이니 최소 2달 동안 20채 정도의 집을 보기 전에는 절대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호재를 바라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요즘도 호재를 보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경험상 호재는 완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철 공사가 발표됐다고 착공했다고 언제 완공할 거라고 뉴스에서 말한다. 그 뉴스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공사비가 없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참고만 하자. 호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직접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늘 또 땅 파네? 내일은 변화가 있겠지?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땅만 파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당신의 예측이 당신의 목을 조를 것이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다. 셋째, 디귿자 싱크대에 현혹되지 마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집을 구경 다니다 보면 더 넓은 집, 더 좋은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출퇴근이 중요한 맞벌이임에도 전철역 근접 거리보다는 전철역이 멀더라도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살아가면서 집을 제대로 골라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럴 것이다. 처음에는 인테리어에 눈이 가도 실제로 살아보면 출퇴근하는 데 드는 시간을 아껴주는 집이 더 고마운 법이다. 힘든 회사 생활에 출퇴근까지 피곤하면 고달파진다. 예쁜 인테리어보다 소중한 것은 당신의 시간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당신만의 시간을 만들어라. 신규 아파트의 디귿자 싱크대나 드레스룸만 보는 것은 건설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지 마라. 시야를 넓혀 입지를 보고 아파트가 있는 주변 환경을 살필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운전을 예로 들면 초보 운전자는 핸들을 두 손으로 바싹 잡고 앞만 본다.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앞차뿐만 아니라 앞에 앞차까지 생각한다. 핸들에서 적당히 떨어져 앉아 양옆 사이드 미러를 본다. 또 룸미러를 통해 뒷차도 한 번씩 본다. 도로의 교통 흐름을 읽으며 내 차의 속도를 유지한다.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아야 여유가 생기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 넷째, 좋은 물건을 나쁜 가격에 사지 마라. 좋은 물건이란 무엇일까? 다음 질문을 할 때 예스가 나와야 한다. 옆집이 같은 가격에 나와도 또 살 거야? 지금 당장 팔아도 수익이 나는가? 위의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그 물건은 좋은 물건이다. 처음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좋은 집을 나쁜 가격에 사는 것이다.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너무도 비현실적인 몇 억 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가격 자체에 대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 그러고는 가격을 잊은 채 좋은 집만 찾는다. 예쁜 집만 찾는다. 전망이 좋은 집만 찾는다. 아무리 전철역 앞이라고 해도 너무 비싼 가격의 아파트는 재고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조망이 끝내준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때도 있다. 가격 자체에 감각이 묻어지면 제값의 집을 보는 안목이 사라진다. 세상에 장단점이 없는 집은 없다. 또한 세상에 완벽한 집은 드물다.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비싸서 평범한 시민은 살 생각도 못한다. 이럴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좋은 집은 없다. 다만 좋은 가격만 있을 뿐. 나쁜 집은 없다. 나쁜 가격만 있을 뿐.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것이다. 하지만 좋은 집은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다. 좋은 집을 비싼 가격에 산다면 그것은 좋은 가격이라 할 수 없다. 반대로 나쁜 집은 원래 가치보다 싸게 팔린다. 부동산 현장에 나가보면 나쁜 집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쁜 집을 좋은 가격에 사야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더 넓은 시야로 많은 집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싼 집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일 때가 내 경험상 더 많았다. 집은 안식처 역할을 허가하기에 치유와 충전의 공간이다.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가족이 쉼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집입니다.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자, 이 책을 통해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